자, 안녕하십니까? 현장 교육 실습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현장 교육 실습은 잘 알다시피 교생 실습에 해당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 텐데,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과목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주에 걸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학점이니까 50분 정도, 원래 50분이 아니라 그 50분 50분에서 그 100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그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두 주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 새로 만나게 될 때 아마 어떤 경우는 그 바로 교생 실습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가 이러닝에 올려놨던 그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굴 보여주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화면을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현장 실습 1주차 강의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실습이니까 교육 실습이죠. 교생 여러분들은 교생을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4년 동안에 그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을 교사로서 내가 한번 미리 한번 연습해 보고 또 실제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꽃이죠, 꽃.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교생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했던 그 어떤 경험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4주 동안의 교생 실습을 나가는 동안에는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할 그런 뭐 소위 인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아마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는 실습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고 실습 중에는 무엇을 해야 될 거고 실습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 거고 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텐데 그걸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이 과제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어쨌든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활동을 주기는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교생실습 나가는 동안에 한 번쯤 자기를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용고사를 준비를 할 텐데 임용고사 2차 시험에서 수업 시연이 있잖아요. 수업 시연을 할 때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단원에 대해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거나 뭐 시도에 따라서 경기도 같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지는 않지만 수업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실제로 시연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는 잘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교생 실습 기간이 이 수업 시연을 연습하는 그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떨지 않고 잘했다라고 해서 잘했다 안 잘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수업에서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을 조직을 어떻게 잘하고 그 조직했던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고 또는 효과적으로 잘 이행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연습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수업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반성이 있어야 돼요. 즉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생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그 뭐 같은 과목이면 제일 좋겠죠. 물리면 물리, 생물이면 생물 이렇게 같은 과목에 여러 사람이 같은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면 서로 수업을 모니터링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것도 뭐 도움은 되긴 하지만
교과랑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수업 방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얻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촬영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자신의 수업을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쳐야 될 점 그런 것들을 반성해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요 부분은 내가 좀 부족했네. 요 부분은 좀 괜찮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메모를 해서 얘를 이제 개선할 때 사용해 주는 거죠. 보통 하나의 한 차시의 수업을 뭐 짧으면 두세 번 해서 많으면 네다섯 번까지 동일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할 교생 실습 나갔을 때도 아마 그렇게 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교생을 나가게 되면은 그 지도 선생님의 수업을 그대로 받아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줄 과제는 뭐냐면 처음에 뭐 이거는 1차 시 분량만 되는데 1차 시에 해당되는 수업 지도안을 하나를 작성을 합니다. 자, 수업 지도안은 나중에 잠깐 또 2차 시 때, 2주차 때 잠깐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수업 지도안은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수업 지도안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가 모두 다 잘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마다 수업 지도안을 최근에는 좀 그 약식으로 요구하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A4지 한 3, 4장 이내로 요구한 데도 많이 있는데 뭐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교행실습 나갔을 때는 수업 지도안을 before가 아니라 before로 7에서 8장 정도로 작성을 했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수업 시간에 할 모든 말들을 다 적을 정도로 상세하게 했었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업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을 정도로 상세한 수업 지도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세요. 촬영은 정 안 되면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삼각대든지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이 뭐 보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업했을 때 그 느꼈던 느낌을 느꼈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동영상을 끝나자마자 보고 사실은 1차 수업하고 2차 수업이나 또는 뭐 3차 수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의 텀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쨌든 즉각적으로 수업에 대한 반성 리포트 뭐 A4지에 한두 장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반영한 수업 지도안 그리고 2차 수업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나서 요 과정 전체에 대해서 개선된 수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좋았고 어떤 부분은 안 좋았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서 좋았는데 그것이 한테 큰 의미가 있었다. 어쨌든 이런 저희 개선된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요게 이제 한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제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 학교 평가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할 텐데 학교에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뭐 결석을 하거나 조퇴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A 플러스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은 가능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립학교라든지 다른 데 갈 때를 대비해서 가능한 학점을 잘 주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1차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동영상을 찍고 그거를 봐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된 수업 지도안을 쓰고 이런 과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수업 시연, 2차 수업 시연, 임용고사 볼 때 수업 시연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거를 교생 실습 나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그러면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2차를 준비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는 거로 하는데
특히 반성 리포트 좀 신경 써서 작성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수업에 대해서 개선된 수업 가지고 수업을 해봤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4지 한두 장, 여기도 A4지 한두 장 정도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과제였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습 전, 중, 후가 있을 수 있는데 실습 후에는 우리가 나중에 교생 끝나고 나서 이 뭐라고 해야죠?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하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업에 대한 평가,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했던 것들을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말할 때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은 잘 몰라요. 그거를 남이 봐줘야지 아니면 영상으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 중에는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반드시 동영상을 수업 장면을 여러 개를 촬영을 좀 많이 해놨으면 좋겠다. 요거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생은요, 연습하는 과정이거든요. 연습은 뭐냐면은 수업 계획을 잘 세우기가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계획을 잘 이행하기예요. 수업 지도안을 아주 잘 썼는데, 첫 번째 수업 지도안부터 얘기하면 수업 지도안을 잘 써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습을 가상으로 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뭐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해당되는 시간 동안 완전하게 다 세팅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행만 잘하면 성공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업 지도를 작성할 때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의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즉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을 잘 이행하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경험에 쌓여야 돼요.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시간대로 잘 안 흘러가요. 질문을 하고 1분 동안 질의응답에 답변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럼 1분이 남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애들이 질문을 자꾸 많이 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계획보다 또 초과될 수도 있고 중간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의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수행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임기응변을 잘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 연습하고자 우리가 교생실을 나가는 건데 학생들에게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연습이지만 학생들은 연습은 아니죠. 그래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대략적으로 1주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봤었는데 사실 학교를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테드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관련된 싱가포르 쪽의 학교의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여기 있으니까 이 제목으로 테드에서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서 읽을지 모르지만 URL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보고 좀 본 다음에 어떻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과학교육과 연관돼서
VR과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구 중에 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된 문구가 있어요. 차세대 과학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을 교실로 끌어들여 적용하는 교사들에게 있다. 최근 학교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 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실험실의 모습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서의 어떤 교과서도 이제 전자교과서 형태로 운영되는 아직 시범학교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도 있고 그 태블릿을 이용한 실험이나 그걸 이용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학교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교육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상들을 다 보고요. 영상을 본 느낌을 학생 자료실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려놓기 바랍니다. 학생 자료를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석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1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